문재인 대표는 지금 앞장을 서서 탄핵이 통과되는 즉시 박 대통령이 퇴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탄핵 사태에서 보수 진영에서 유일하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리돼야 된다. 즉 탄핵으로 가야 된다. 저는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가야 된다는 게 뿐만 아니라 탄핵이 가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퇴임 이후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겪고 있는 한마디로 순환이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SNS에 숱한 사람들이 저에게 비판을 하고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자, 그런다고 제가 무슨 좌파 진영에서 박수 받으려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라면 양심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양심의 입각에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고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리더십도 상실하고 권위도 상실하고 양심과 도덕성도 상실한 사람을 정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자, 본인이 물러간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흥정을 해서 물러가는 조건으로 법적인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애초에 문재인이 말한 그런 유의 맹해로운 퇴진은 맹해로운 퇴진이 아니라 주고받는 추악한 거래에 불과하다고 저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패는 대통령이라도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법정에 세운다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앞에 정권에 해먹은 놈들은 어쩌란 말이냐고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그것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 이 제기하세요. 저 열심히 떠들어 드릴게요. 증거 가지고 오세요. 그래도 저는 안철수 만들어진 신화를 통해서 대선 후보가 되는 사람이 과연 이래도 되는가? 주식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세금 이 정치 사기꾼과 세금 도둑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역대 대통령의 부패와 전 정권들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자, 공공의 부패를 통해서 이 한국의 공공이라고 부르는 역대 대통령이나 정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개혁 보수의 미래라고 해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도 만들었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썩은 놈들인지 이 책으로 썼습니다. 이런 책을 쓰면서 제가 시종일관 부패 문제에 대해서 끝없이 천착을 해왔습니다. 저 정도 이야기 해온 사람이면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스 브리핑을 처음부터 들어온 사람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황장수가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패 척결을 얼마나 당부를 했습니까? 탈세부터 시작을 해서 제 블로그도 한번 보십시오. 뉴스 브리핑 하기 전에 이 역외 탈세, 원전 비리, 한전 비리, 유병헌 비리, 철도 비리,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전 정권의 비리, 또 인터넷 뒤져보면 제가 공공석상에서 수천 명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비리도 단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공의 부패나 이런 책에 보면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4대강이나 UA 원전부터 포스코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한 비리 내용들이 제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모든 정권을 다 비리를 말했습니다. 김대중 정권 밑에서 제가 있었지만 김대중 정권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도 저는 철저하게 조사돼야 된다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패에 대해서 저보고 침묵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요 한마디로 뭐냐, 너 또한 이런 진영 대립의 소모적인 도구밖에 안 되는, 한마디로 양쪽 진영 싸움의 계획밖에 안 되는 신세로 전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문재인 대표나 친노 친문 일각에서 탄핵 즉시 퇴진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말로 잘못된 거다. 그들은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면 두 달 뒤인 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를 원할 거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 자신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탄핵이 12월 9일 통과하면 그때부터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한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이 조금이라도 신중한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왜? 탄핵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권의 비주류들이 우리가 공연히 탄핵에 참가했다가 문재인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지만요. 그래서 탄핵하는 그날까지는 입을 다물고 법적이고 제도적인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납득을 시키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탄핵을 가결되고 나면 박 대통령은 끝이 아니라 이제는 탄핵을 헌재에서의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충분한 검증과 또 당내 경선 또 본선 등을 거치면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 자신이 살아온 행태에 대해서 검증을 철저하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 근처에 얼씬해서도 안 되고요.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두어 달 만에 후닥닥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안보가 역대 어느 때보다라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가치관, 저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생각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또 국가 안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경제나 안보에 대해서 지난 시절 동안 이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을 때 했던 말들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되어서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불행은 검증을 통해서 오히려 최태민과의 관련성이나 최순실 정윤의 문제가 보다 명확하게 터져버렸다면 대통령이 되지 않았거나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거나 본인이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해서 대통령이 되었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이런 개같은 지경을 당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대충 했기 때문에 오늘 겪는 이 업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 없이 후다닥 대선을 치르자, 조기 대선을 치르자라고 이야기하는 문재인 후보는 법도 필요 없고 바로 내려오라, 대중의 정서와 시각에 영합하는 척 하지만은 진짜 노리는 것은 대통령 빨리 되고 싶다, 검증하지 말고 나 대통령 시켜주라라는 그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할수록요, 저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검증을 아주 철저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 앞에 각 당이, 지금 새누리당이 뭐 생길지 안 생길지도,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형국에 자,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매우 박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헌재의 심의 과정에서 중요할 수 있다. 또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충분히 또 더 많은 의혹들도 밝혀져야 된다. 한국적인 정서상으로 박 대통령이 탄핵 다음날 12월 10일 저는 하야합니다 하고 집에 가버렸다 칩시다.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들은 김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 집에 간다는 사람을 놓고 앉아가지고 비리가 뭐니 하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대선 국면으로 돌입되지 않겠습니까? 두 달 안에 선거 치른다? 선거 집중하자. 누가 이거 따지고 앉았겠습니까? 특검은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주범이 사라졌는데 무슨 특검을 합니까? 정부 관심을 안 갖는데 특검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자, 국정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의 교훈은요, 다시는 이런 일을 안 겪어야 되고 철저히 대선에서 검증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의 교훈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일들에서 파생된, 한마디로 검증 없이, 인물 주변에 대한 검증 없이, 살아온 과거에 대한 검증 없이, 또 도덕관에 대한 검증 없이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이미지만 보고 국민들이 지역구도에 매몰되어서 표를 찍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한마디로 폭탄을 우리가 너무 간과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만큼은 대통령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아직 저는 밝혀진 것이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90%가 밝혀질 때까지 특권과 헌재 부분에서 진행이 돼야 되고, 자, 그 과정에서는 황교안 대행체제로서 그냥 사심 없이 전국을 관리를 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대선의 준비들이 이제 각 당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헌재가 길면 얼마, 짧으면 얼마, 대충 좀 있으면 윤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 2월쯤 각 당에서 대선을 치르기 위한 내부 준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상대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과거에 박 대통령의 오늘날의 문제가 가장 검증이 잘 되었던 시점이 2007년 이명박 박근혜 사이에 치열한 경선. 그때는 경선만 이기면 대통령이 된다고 다 생각하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노무현 정권이 하도 죽을 썼어요. 그래서 경선에 이기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온갖 자료들을 다 까발렸습니다. 자, 그때만큼 검증이 잘 되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요, 철저하게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이 까발려지고, 또 거기에는 비리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살아온 과정과 철학, 사상, 이념에 대한 검증까지 다 포함되어서 철저하게 해부돼야 됩니다. 문재인 후보 두렵습니까? 검증이? 뭐 캥기는 게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도외시한 채 촛불 핑계대면서 적각하야 하라는 것이 촛불 민심이다라고 쇼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그런 쪽으로 선이 몰고 간다면 촛불 민심은 이제는 바로 꺼져버릴 겁니다. 우리는 당신한테 그거 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당신 보고 마음대로 박근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해 주라고 말하지 않았고, 너네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딜을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탄핵이 들어갔으면, 탄핵을 시켰으면 거기에는 전제가 뭡니까? 탄핵 절차를 우리가 감수하겠다라는 전제로 탄핵을 시킨 것이죠. 그 탄핵 절차를 인정하고 감수한다고 탄핵을 시키고, 탄핵이 안 되면 의원 총사퇴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이 탄핵을 시켜놓고 그 다음날 물러가라니요. 내가 박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내가 가장 세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물건을 하나 훔쳐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결과에 따라 처리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 마치 물러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전에 처음에 1대1 영수회담을 추미애 박근혜 간에 친노 중심이 되어서 제안을 하려고 할 때, 또 문재인 후보가 자기 입으로 명예로운 퇴진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 빨리 끌어내리고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러면 당신 뒤는 내가 다 없던 걸로 하고 봐줄게. 지금 그 이야기 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문재인 후보 내 하나 충고합니다. 당신 이러다가요, 정말 국민들 앞에 완전히 외면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왜 민주국가에서 정해진 법적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당신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신은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후보라고 정해준 사람도 없어요.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이라는 공당에 당신이 실제 대주주라고 족보에도 없는 권력을 행사하려고 드는 겁니까? 그 당이 탄핵을 했으면 탄핵 절차를 기다려야 되지요. 탄핵은 대통령 권한 정지를 위해서 한 거고, 물러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은 민주주의 사회에 살 그런 마인드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자, 이번 사태요, 저는 끝까지 법적인 절차를 지켜가면서
법대로 처리를 하고 박 대통령은 그 법대로 처리를 어제 감수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 서커스를 하지 말고요. 법적인 처리를 차분하게 기다려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